안녕하세요. 저는 지구 닦는 사람들 와이퍼스의 닭장을 맡고 있는 황승용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그 거북이 코에 빨대가 낀 영상을 처음에 보고 어,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부터 좀 시작을 하다가 이런 활동이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같이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과 함께 지금 단체를 만들게 되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화 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뭐 제로 웨이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업사이클링, 뭐 버려지는 물건으로 새로운 걸 만드는 업사이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탈육식, 아니면은 뭐 좀 재미있는 뭐 무포장 가게를 가본다든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 좀 사회적인 뭐 어택을 진행하는 플라스틱 어택이나 꽁초 어택 등 그런 거를 진행하는 여러 가지 환경 모임을 하고 있는 소소한 개인 단체입니다. 예. 지금 지금 와이퍼스가 저희가 4월 초에 시작을 했는데 첫 플로깅을 4월 1일에 석천호수에서 세 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단체 오픈방에 한 5분 정도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오늘 나올 때 확인해 보니까 인원이 지금 290명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뭔가 한 게 없는데 주변에서 점점 주변에서 주변으로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예, 사람들이 점점 모여 주시고 계세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동참해 주시려는 분이 많고, 보면은 다 뭐 기업의 뭐 소상공인 분들도 계시고 이런 환경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대다수는 뭐 저처럼 직장인이나 아니면 뭐 학생, 아니면 뭐 주부분들, 이렇게 평범한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과 이렇게 정보를 나누면서 약간 사람 냄새 나는 그런 환경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깅의 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북이 코에 빨대 낀 영상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조금 뭘 느꼈냐면은, 이게 다 사람들끼리 좀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게 분명히 저게 내가 안 버렸어도 저 거북이가 아닌 다른 어떤 거북이한테 분명히 갔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다른 생태계로 갔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점점 보면서 결국 제가 든 생각은, 야생동물도 야생동물인데 이게 결국은 한 10년, 20년 뒤에 그리고 뭐 내가 사랑하는 뭐 조카들, 나중에 제가 아이가 생긴다면 아이한테 이게 분명히 돌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 그러면 일단 집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가는 길에 쓰레기를 한두 개 주워볼까? 혹은 뭐 김밥을 포장하러 가는데 한번 용기를 들고 가서 거기에 담아줄 수 있냐고 물어라도 볼까? 사실 이렇게 시작한 게 첫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뭐 원래 그 플로깅이라는 단어는 그 스웨덴의 플로카업이라는 이삭을 줍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조깅을 합쳐가지고 이제 플로깅이라고 부르는데, 국내에서는 저희 뭐 줍다의 줍을 합쳐서 그냥 줍깅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한 게 플로깅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쓰레기 줍기를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주변에서 지금 이렇게 뭐 닭장님께서 하시는 활동이 플로깅이라고 불리는 거다 이렇게 막 알려주시고, 저도 스웨덴의 이런 사례를 보면서 뭐 그런 취지나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만 더 드리면은, 플로깅 자체는 말 그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러닝하거나 운동을 해서 자기 주변의 정화 활동을 국민들 스스로 하자는 게 이게 사실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플로깅의 주 목적은 러닝이 아니라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약간 국내에서 들어와서 조금 약간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일부 이제 플로깅 그 러닝 크루들 위주로 이렇게 기업들이 뭐 물품을 좀 후원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홍보를 통해서 자칫 이게 러닝을 위한 플로깅인가? 이게 약간 주객이 좀 전도되고 있는 느낌을 제가 요즘 조금씩 받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러닝 크루들은 열심히 뭐 쓰레기 조금 줍고 막 인증샷 찍어서 올려서 상품 받고, 결국은 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뭐 편의점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치킨에 맥주를 한잔 하러 간다든지, 사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환경으로 가기 위한 그 궁극적인 플로깅 목적에서 약간 좀 왜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다시 취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플로깅을 시작을 하고 제가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작년 한 2월, 3월까지만 해도 한 83kg 정도 나갔었거든요. 네, 결혼한 뒤로 살이 계속 쪘어요. 네, 근데 어쨌든 플로깅이란 걸 하고 좀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고기도 좀 덜 먹게 되고 가공 탄수화물 줄이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움직이는 시간도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먹는 거랑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4개월 동안 10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막 못 입던 옷 다시 꺼내가지고 이제 입기 시작하고, 예, 막 옷이 막 새로 생긴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을 좀 느끼면서, 예,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 가치관도 더 명확해지고, 뭐 심신이 진짜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랄까? 예, 그래서 플로깅의 장점은 길거리에 막 쓰레기만 주웠을 뿐인데 뭐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고 굳이 막 PT 비싼 돈 내고 막 다이어트 안 하셔도 제 생각에 이렇게 환경활동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예, 충분히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저희 와이퍼스 이제 활동은 지금 이제 정화 활동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추가적으로 뭐 나무를 심는 활동을 최근에 한 2개월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나무를 심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어느 공간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이 활동이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빈 땅이 있거나 아니면 뭐 산에 갑자기 들어가서 심어야 되는데 어디 뭐 국가에 소속이 돼 있거나 아니면 개인한테 소속이 돼 있거나 해서 이런 게 좀 고민이었는데 최근에 다행히도 그 트리플래닛이라는 또 기업과 저희가 좀 콜라보를 해서 거의 한 2개월 동안 한 600그루 정도, 예, 나무도 심고 뭐 마포 한 초등학교에 저희가 실제로 교실 숲 조성하는데 봉사활동으로 참여도 하고, 예, 그런 활동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제로 웨이스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요. 예,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를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8월 말부터 9월까지 발맹상점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그 꽁초 어택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어요. 요거는 진행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플로깅을 한 1년 동안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담배꽁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담배꽁초가 이렇게 많지? 그냥 막 불평만 하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좀 알게 된 정보가 이게 플라스틱 필터가 포함이 돼 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그거를 막 직접 까서 분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운 거를 직접 KTNG 쪽에 보내고 너네가 제조사 입장에서 이런 거를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라는 걸 좀 따지고 저희가 또 마냥 너무 공격적으로 보이면 안 될까봐 다 일일이 손편지를 다 적었어요. 그래서 참여해주신 분들 한 40분 이상인데 막 롤링 페이퍼랑 막 손편지랑 막 7살, 8살 애기부터 50대 어르신까지 이렇게 다 참여를 했는데 완전 무시하더라고요. KTNG에서. 그거에 좀 충격을 받고 지금 연말 그리고 내년에 계속 이런 활동을 이어가려고 그래요. 너네는 맨날 뭐 국민을 위하고 마음을 전한다는 뭐 KTNG와 뭐 그 정관장 뭐 이런 홍보를 하지만 실제로 너희는 그냥 이득에만 관심이 있지, 그리고 너희가 보여주기 좋은 공익 활동에만 관심이 있지 근본적인 부분은 감추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는구나.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게시 그 고객센터 쪽에 한 4번 정도 계속 문의글을 남기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막 소비자보호원이나 뭐 환경부 쪽에도 공문을 계속 올려놓고요. 그렇게 계속 나름 혼자서 뭐 저항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에너지를 좀 받아가지고, 예, 내년에도 이런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분해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냥 꽁초를 챙겨왔어요. 모든 담배의 90% 이상에서 이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합성 플라스틱이 90% 이상 전 세계 모든 꽁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바다 쓰레기의 3분의 1 이상이 이 담배 꽁초에서 나온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도 저희 지금 국내 흡연자 현황은 이 담배 꽁초가 플라스틱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 과반수, 대다수고,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흐름을 봐도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냥 그거는 흡연자의 문제지 이건 뭐 제도나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서 저희가 KTNG 쪽에 이제 명확히 요구를 한 부분은 첫 번째는 흡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무단 투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버릴 곳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버릴 곳이 없으니 뭔가 이거 버릴 곳을 최대한 많이 수거기를 좀 비치를 해서 너네가 수거에 책임을 지면 좋겠다. 더불어서 지금 EPR이라고 그 생산자 그 재활용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담배꽁초가 지금 제외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법으로도 제정해서 제도도 바꾸고 생산한 지금 KTNG나 이런 한국 필립 모리스에서 이런 담배꽁초에 대한 수거까지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제도를 좀 바꾸면 좋겠다. 요거는 제가 KTNG하고 지금 국가 환경부 쪽에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KTNG 요청한 부분은 꽁초를 주워서 오면 너네가 리워드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꽁초에 플라스틱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인데 금연에 대한 광고만 할 게 아니라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수구에 버렸을 때 여러분들 아이의 입으로 다시 언젠가 돌아서 올 수 있다. 그거를 다시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가 먹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교육시키고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흡연자의 잘못이 아니라 너네의 잘못이 크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꽁초 활동을 그래도 되게 주변에서 좋게 봐주셔서 뭐 책에도 좀 소개가 되고 아니면은 저희 인터뷰 때도 좀 소개가 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을 제가 주변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퍼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 활동도 같이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와이퍼스에서 크게 추구하는 가치는 가치의 가치거든요. 저희가 저 혼자 막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서 다 동참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은 막 제가 단톡방을 보면서 되게 좋은 게 알아서들 나 이번 주에 여기서 플로깅 하는데 그냥 같이 하실 분 이러면서 이제 자체적인 활동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와이퍼스에서 지향하는 거는 큰 흐름으로 문화가 그냥 바뀌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 플로깅이 시작된 스웨덴처럼 그냥 우리 주변의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애초부터 우리가 쓰레기를 소비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흐름이 되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요즘 막 주변에서 막 플로깅 하시고 자연스럽게 막 동참해 주시고 그거 인증샷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다른 데 포스팅하고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런 플로깅을 이게 막 뭘 쓰레기를 주워 이게 아니라 그래도 되게 좋은 활동을 하고 있네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힘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퍼스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추가로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더 사회 쪽에 연결이 된 건데, 저는 좀 위장 친환경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친환경 러닝 대회라고 해서 나갔는데 뭐 실제로 친환경이 아니라든지 아니면은 뭐 친환경 제품이라 그래서 구매했는데 실제로 다 따져보면 이게 친환경이라기 좀 애매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따지고 들거든요. 그래서 러닝 대회인데 실제로 제가 그 활동을 뛰어봤더니 제가 텀블러를 한 손에 들고 이렇게 비닐을 한 손에 들고 이제 10km 마라톤 대회를 뛰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를 주우면서 완주를 했는데 실제로 주운 쓰레기 중에 가장 많은 양은 대회에서 발생한 쓰레기예요. 뭐 다 음료 같은 거를 그냥 컵에 따라주면 종이컵 그냥 마시고 사람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그런 게 다 주변에 넘치고 흘러가지고 거의 뭐 쓰레기 더미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운영사무국에 바로 얘기해서
인증샷이나 이런 동영상 같은 거 다 남겨서 너네는 친환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이렇게 종이컵 쓰고 이러면 지금 이번에 참가자가 8,000명인데 음료 제공 구간이 세 군데였으니까 그 중에 한 두 군데에서만 먹었다 그래도 니네가 생산한 종이컵이 16,000개에다가 막 페트병 제공한 것까지 치면은 그런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진짜 친환경이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내년에는 그런 걸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제가 그 약속이 이행됐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이제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내년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로는 요즘 되게 부각되고 있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잘못된 마케팅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마케팅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LA 생분해 재질 100% 생수병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럼 저는 그 자체를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어쨌든 사회가 점점 이렇게 재생 원료를 이용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근데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은 땅에 그냥 버리시면 알아서 없어진다라고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렇게 나무 심기 행사를 갔다가 그 팀에서 이거 되게 좋은 생수래요 하면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PLA 100%는 57도씨, 58도씨 이상, 습도 70% 이상에서만 얘네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막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사실 그때 분해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어디다가 땅에다 버려야 58도씨 이상의 습도 70%짜리 지금 땅이 있냐고요. 그리고 막 바다에 막 흘러가거나 이러면 그런 건 몇십 년 동안 분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정말 편하게 소비하시고 마음껏 버려도 환경에 무해해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선택을 한 뭐 현명한 소비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약간 기만하고 있는 게 저는 그런 거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보면 또 바로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막 통화하다 보면 이건 자기가 담당이 아니라고 다 막 여기저기 옮기다가 결국 담당자라는 사람한테 연결이 되면 근데 땅에 그냥 버리시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또 그 정보를 다시 듣고 이제 와이퍼스에다 막 올려요. 다 뻥쳤다. 그래서 제가 그런 활동을 막 하고 있고 와이퍼스에는 그런 분들이 그래도 모여 계세요. 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바로 넣어서 버리면 되는 뭐 채소통에 설치하면 되는 그런 생분해 비닐이 나왔다고 또 엄청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따져봤어요. 근데 생분해 봉투가 보통 분해되려면 3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보통 음식물 처리는 사료로 쓰거나 아니면 퇴비화를 만드는 두 가지 방식이거든요. 그럼 사료로 먹인다고 하면 뭐 최소 길어야 2주 이내니 당연히 비닐을 먹일 수가 없는 거고 퇴비화도 보통 2개월 이내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닐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모자라서 저기 구청 쪽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아니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에 넣어서 버려도 된다는 생분해 비닐이 있다. 이거 그렇게 버려도 되냐라고 이제 문의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건 위법이다.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도 공유를 하고 아예 이제 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그런 거를 게시를 해요. 그리고 막 기업 판매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다 제가 막 댓글로 달아놔요. 이거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고 위법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홍보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좀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일반 비닐봉투처럼 쓰셔야지 그 통째로 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뭐 스티커를 붙이는 데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소비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꼼꼼히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게 잘못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뭐 그런 속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울면서 그렇게 막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기업은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국가도 저는 친기업 성향이라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지금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코의 이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고 그거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이걸 떠밀려서 지금 시행을 하고 기업한테 얘기를 하는 상황이지만 제 생각에는 크게 바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알고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개인이 하면은 이게 진짜 되게 사소한 행동이 될 수 있지만 그거를 뭐 1000명, 10,000명, 한 10만 명 모이는 순간부터는 이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서 분명히 소비자 국민으로서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인이 이렇게 동참을 되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저 자체도 평범한 개인이니까 저는 그런 활동을 주변에 이렇게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의 주신 거 중에 이제 콜라보나 뭐 좋아하는 협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의 주신 게 있었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책방 여름 사장님도 그렇지만 되게 소소하지만 소신 있는 분들과 협업을 제일 좋아해요. 이런 분들이 진짜로 환경을 생각하지만 이렇게 시너지를 이뤘을 때 가장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데는 실제로 특히 기업들 중에 전혀 그런 사업에 관심이 없는데 요즘 유행이 이거니까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그냥 일회성, 그냥 뭐 보여주기식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경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항상 되게 응원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와이퍼스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꿀팁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로 웨이스트를 잘 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이 있어서 이게 제가 제로 웨이스트를 막 품목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민망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차라리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로 가는 과정이 입문자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부담 없을 수 있는지 차라리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자기 생활을 좀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거북이코의 빨대 낀 영상을 딱 보고 이제 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제 저는 생수 다 사 먹었거든요. 플라스틱 생수 다 사 먹었고 뭐 청소 물티슈로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막 그걸로 하면 막 질기고 잘 되니까 막 좋아해서 그것도 됐는데 알고 보니까 다 플라스틱이고 아니면은 배달도 뭐 시켜 먹고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고기 엄청 좋아하고 살이 항상 이렇게 찌고 엉덩이도 무겁고 약간 이런 사람이라 그런 식생활도 제가 한번 되돌아보게 됐죠. 그래서 자기의 그런 생활 습관을 먼저 한번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기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쓰레기 봉투를 하나 들고 일주일 동안만 쓰레기 여기다 버려봐야지 하고 이제 버리면서 나중에 그걸 한번 다시 보면 나는 배달 쓰레기가 문제구나 아니면 나는 생수가 문제구나 나는 휴지를 너무 많이 쓰네 뭐 요런 게 이제 개인별로 특성에 따라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씩 대체제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요거 대체제가 없나?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플라스틱 칫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기 대나무 칫솔로 변경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생수 같은 거를 막 시켜 먹었으면 뭐 정수기를 놓거나 기본적으로 뭐 텀블러를 이용하면 될 거고요. 뭐 휴지를 많이 이렇게 손 한 번 씻고 핸드타월 한 장 쓰던 습관이 있었으면 그거를 손수건 하나를 그냥 항상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요리하고 음식 남은 식자재 정리하면은 위생백 되게 많이 썼거든요. 되게 소분해서 이렇게 막 알토란같이 이렇게 넣어놓는 걸 살림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대신에 꿀랩이라는 게 있네? 그래서 허니랩에 이렇게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걸 이제 배우고 이제 장 보러 갈 때도 조금 이제 귀찮아도 장바구니에 용기 다 챙겨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충동 구매나 이런 것도 좀 줄고 결론적으로는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아서 집에 와서 그거 다시 쓰레기 정리하느라고 나가는 스트레스가 저는 주는 게 더 크더라고요. 그냥 음식 같은 거 싸우면 덜어서 먹고 남은 거 바로 냉동실이나 냉장고 넣으면 끝이니까 저는 그게 더 편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그냥 하나씩 먼저
그 대체제를 바로 사보세요. 지금 막 플라스틱 칫솔이 막 10개가 남았으면은 일단 대나무 칫솔 한번 사서 써보시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남은 칫솔을 주변에 이렇게 나눔해가지고 빨리 소진시키고 이런 친환경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점점 자기의 습관으로 굳어지면은 처음에 조금 불편하던 게 이게 나중에는 이게 당연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제로 웨이스트 생활이 불편해지지 않는 그 단계가 분명히 어디쯤에서 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퍼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추구하는 뭐 방향성이나 뭐 비전,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좀 뭐 겪는 어려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작년까지 거의 35년 동안 사실 환경이라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뭐 식탐이 많다 보니까 음식 남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평범한 개인이고, 지금도 8년차 직장인이고, 그리고 뭐 진짜 평범하게 농구를 좋아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 정말 막 미친 듯이 이렇게 환경에 막 뛰어들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회사하다 보니까 오늘은 뭐 다 같이 점심이라도 먹지, 오늘은 다 같이 시켜 먹자 이랬는데, 저는 나가서 먹겠습니다 이러고 혼자 나가서 막 음식점에서 먹을, 그렇게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까지는 저는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저 혼자는, 저희가 와이프랑 저랑은 올해 배달 음식은 집에서 한 번도 안 시켜 먹었거든요. 포장 딱 2번 정도 해 먹은 것 같아요. 너무 한번 치킨이 먹고 싶어가지고 딱 한 2번 정도. 그거 말고는 배달을 안 시켜 먹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제가 단체 생활에 속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고, 제가 또 구매팀에 있다 보니까 생수를 막 뭐 한 달에 7, 8만 병씩 구매를 해요. 7만 병, 8만 병 막 이 정도. 제가 아무리 막 길거리에서 제가 막 쓰레기를 주워서 페트를 막 한 달에 막 1000개를 주워도 제가 어떻게 보면 또 소비하는 게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오는 약간의 매너리즘, 내가 회사를 바꿔버릴 수는 없구나, 이게 또 직원이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분위기는 바꿀 수 있어도 이렇게 회사를 확 바꾸지 못한다는, 그런 게 이제 개인으로서 분명히 갖는 한계가 저한테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환경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퍼스는 저처럼 분명히 이렇게 환경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개인적인 뭐 제약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정말 사소하게 해보고 싶은데 부끄러움이 있거나 이게 좀 막연히 두려운 것도 저는 그냥 하나의 제약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은 와이퍼스에서 얼마든지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그런 부분을 또 개선해 나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같은 이제 와이퍼스나 이렇게 평범하게 같이 활동해주는 분들이 점점 모이고 이 목소리가 커지면, 저는 회사 안에서 개인은 회사를 바꾸지 못하지만 저희 모임이 점점 커져서 언젠가 이 회사를 바꿀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 와이퍼스를 운영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되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환경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정말 열심히 하시고 좋은 분들인데, 이제 저랑 조금 성향이 안 맞는 분들이 이제 너무 자극적인 사진을 막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흑백으로 너무 잘라가지고 너는 이거 썼으니까 그냥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사실 막 이렇게 시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디프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 좀 부족해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정말 소소하게 내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해봤다는 거를 저는 되게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최대한 긍정적이고 이렇게 밝아 보이고 재밌게 좀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활동 자체를 그런 식으로 좀 리딩을 해서 이렇게 누가 야 와이퍼스는 쟤는 좀 되게 재밌게 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늘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경활동이든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즐겁게 하면
외려 더 세상이 좀 빨리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제가 조금 뭐 추천하고 싶은 얘기나 뭐 말이나 저희 와이퍼스에 대한 마지막 소개 정도, 마지막 문구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 파타고니아의 그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는 책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가 우리는 우리가 줄곧 기다려온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나바오에 있는 어떤 주술사가 한 얘기인데,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동감이 되는 게, 보통 환경 문제를 다루는 일반 대중들은 쓰레기를 보면서 90%는 다 불편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내가 그냥 먼저 하지 뭐 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저희가 막 기다려온 사람들이 본인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동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행동하고, 본인이 남을 비판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바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고, 와이퍼스도 그냥 일단 저지르고 보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자. 그러면은 안 하고 있을 때는 이게 될까? 그냥 고민이 고민을 낳고 고민이 고민을 낳던 일을 나중에는 한번 해보고 나면, 야,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디벨롭이 돼요. 그래서 저는 행동이 주는 힘을 믿고 빨리 행동을 하시면서 거기서 얻는 에너지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저희 와이퍼스 멤버분에 대해서 또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아이가 4명의 자녀를 둔 이제 부부세요. 그래서 6명이 모이다 보니 그냥 그 자체로 소규모 단체 같아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매주 혹은 뭐 격주로 이렇게 계속 주변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최근 사회가 굉장히 자본 중심적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부모님들한테 되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이나 이런 어른들께. 막 나중에 환경이 점점 안 좋아져서 정말 숨도 쉴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됐을 때 최고급 마스크를 구매를 해주는 게 이게 진짜 멋있는 부모인지, 아니면은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불편함을 감내하고 아이들이 나중에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그런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멋있는 부모인지, 저는 그 생각이 들 때 이런 가족을 보면은 이런 부모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이나 그런 어른들을 되게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되게 평범한 와이퍼스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이제 평범한 닭장이고요. 35년 동안 제가 아무런 환경에 대한 사실 지식 없이 아무것도 거의 행동한 거 없이 어떻게 보면 훨씬 오염을 많이 시키고 살았었을 텐데, 앞으로 저는 목표가 80살까지 이렇게 같이 쓰레기 줍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라, 지금 정말 걸음마도 아직 시작 못한 기어다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동참을 하고 같이 시너지를 얻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고 항상 선하고 즐겁게 이렇게 미래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2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전자 안에다가 넣어서 피는 전자담배를 이용하고, 저희 흔히 말하는 그냥 관련된 일반 연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KTNG에서 생산된 거고, 요거는 한국 필립 모리스 쪽에서 생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요런 담배꽁초 요 상태로 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요만큼이 이제 저희가 흔히 담배를 태우는 부분이고, 요 부분을, 그리고 요 뒤에가 항상 이렇게 만져보면 촉감이 다를 거예요. 항상 어느 담배를 봐도 경계선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필터가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잘라 보시면 요 앞에는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태우는 곳, 그리고 이제 필터를 보겠습니다.
네, 일단 분해하니까 이런 게 하나 나오고요. 또 뜯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얀 부분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꽁초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옵션이에요. 옵션이라서 막 뭐 바카맛이 나는 필터가 막 바카맛 뭐 캡슐이 들어간 것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거뭇거뭇한 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 부분이 숯이에요. 그래서 숯으로 뭐 숯 정화 필터 막 이런 걸로 이제 뭐 깨끗한 맛 막 이런 걸 광고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는 제가 몇 가지 분해해봤는데 얘는 종류마다 다 달라요. 뭐 캡슐형도 있고 뭐 무슨 형도 있고 플라스틱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합성수지인데, 이제 이 부분이 비 오거나 막 그러면서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같은 데 보시면은 막 이렇게 납작해진 애들이, 이런 애들이 막 있는 경우 있어요. 막 손뭉치 같은 게. 그래서 이게 무슨 손뭉치지 하고 보면 그런 애들이 사실 다 담배꽁초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걸 알고 오늘부터 아마 바닥 걸어다니면서 보시면은 하수구 근처에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잘게 쪼개지면서 실제로 막 약간 물티슈 같은 그런 재질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 들어가지만 20년 동안 썩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양생물들이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호흡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 부분이 셀룰로스 아세테이트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예를 들어 하나 보여주시면, 뭐 전자담배는 괜찮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액상담배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고, 이거는 네, 요거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요거는 까다 보니까 비닐이 나오죠. 오늘부터 아마 보시다 보면 이 비닐도 길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네, 일단은 요런 게 하나 나왔고요. 이런 필름이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길거리 다니면서 보시면, 아니 여기 왜 필름이 있지 싶은 필름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게 다 이런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좀 전에 다른 거에는 이런 숯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뭐 담배 물질을 필터하는 걸로 이런 플라스틱 재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다 랜덤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도 똑같이 여기도 동일하게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전 세계 담배의 90% 이상을 사실 이 셀룰로스 아세테이트가 차지를 하고 있고, 문제는 이렇게 이제 생산한 게 좀 수거가 되거나, 좀 호주 같은 데서는 이런 걸로 막 안경테도 만들고 선글라스도 만들고 뭐 필요한 뭐 잿더리도 만들고 그렇게 다 수거를 해서 쓰거든요. 근데 국내는 그런 제도가 사실 제일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니시면서 이런 손뭉치랑 이런 필터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냥 저 길거리에 다니다가 뭐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나 아니면 산책로 같은데, 특히 막 약간 구석에 담배 피기 딱 좋은 데 있죠. 그런 데 가면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분해 직접 해보시고, 저도 작년에 제가 그냥 분해하고 공부하고 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다 뜯어보고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 조금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